자, 이번에는 그 개발 플랫폼을 세팅하는, 그러니까 즉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할 게, 자, HTML5로 만들어서 앱을 배포한다는 것은, 자, 기존에 이제 네이티브 언어나 그런 개발 환경 그런 거하고는 다르게 그 컴파일 과정이 없죠. 굳이 이제 좀 컴파일 과정하고 비슷하게 이제 매칭을 해본다면 서버에 업로드하는 과정, 뭐 정도로나 생각을 해야 할까요? 자, 일단 서버에 업로드된 걸 웹브라우저가 그 불러와서 이제 그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자, 이게 지금 서버에 있는 상태죠. 서버에 있는 상태를 사용자가 이제 서버에다 리퀘스트를 하면 서버에서 그 페이지를 요청한 페이지를 보여주죠. 그러면 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웹브라우저가 렌더링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화면 상태로 보여주는데, 이 브라우저가 그 각각의 운영체제별로 보여주는 그런 중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윈도우에서는 윈도우용 크롬을 보고요, 리눅스에서는 리눅스 크롬, 뭐 파이어폭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로 뭐 크롬이나 여타 브라우저를 써서 이렇게 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찌 됐건 이건 이제 그 운영체제에 있는 브라우저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단순히 이걸 만들어서 배포 서버에다 올려만 놓으면 알아서 사용자들한테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전 네이티브 개발 환경, 특히나 윈도우 같은 경우는 뭐 DLL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단넷이 맞지 않습니다. 막 그런 에러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런 거와는 뭐 상관없이 우리가 그런 것을 그 한층 좀 그 진보된 방법으로, 좀 발전된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전에 보면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 해가지고 뭐 올리는 것도 복잡하고 과정도 절차도 복잡하고 그랬었죠. 이와 같이 HTML5를 써서 웹상에 앱을 배포하는 식으로 하면 훨씬 더 간편하게 이렇게 배포를 할 수도 있죠. 기존 환경에 비해서요. 자, 아까 이제 그 웹상에서 앱을 배포하려면 그 간편한 점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서버를 구축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일반인들이 서버를 구축하는 건 그렇게 이제 쉬운 건 아니죠. 물론 이제 그 개인용 뭐 그렇게 그걸 이제 준비할 수 있는 뭐 환경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겠지만, 이런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가정집에서 특히나. 자, 그렇기 때문에 서버를 굳이 구축하지 않더라도 요즘에는 특히나 이제 그 이렇게 블로그 같은 거, 자, 근데 아쉽게도 이제 뭐 우리나라에 있는 포털에서 운영하는 일부 이제 블로그들은 그 HTML 편집 모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특히나 자바스크립트나 CSS 같은 것들을 많이 막아놨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구글 블로그, 구글에서 준비해놓은 그 예전에 보면 블로그 스팟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시작하는, 지금 블로그닷컴이라고 이렇게 시작되는 거네요.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글쓰기 모드에서 들어갈 때, 그 글쓰기에서 일반 텍스트 모드로 하는 게 아니라, 자, 보시면 HTML 모드로 글쓰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태그 형태로 여기다가 무슨 태그를 쭉 남기고, 여기다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쓰고 저장하게 하면 그 페이지 자체가 동적인 페이지가 되죠.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글을 올린 다음에 저장하기를 하면, 굳이 예를 들면 어떤 그런 그 단일 웹페이지 간단한 어떤 그 사용자 DB를 저장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고, 그냥 어떤 단순한 사용자의 그런 인터랙티브한 반응만 보여주는 단일 웹페이지 보여주는 정도는 이렇게 그 HTML 태그들을 잘 지원해주는 그 티스토리 같은 것도 있죠. 대표적으로 뭐 이글루스나 그런 블로그들도 괜찮고요. 이걸 이제 쓰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그 요즘에 보면 또 이제 워드프레스 같은 걸 이제 쓰는 방법들도 있는데요. 자, 아무튼
자, 보시면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책 나와 있는 대로 그 135페이지부터 보면 이제 블로그 만드는 법이 쭉 있죠. 이제 거길 따라 쭉 블로그 등록을 하고요. 구글 아이디, 그러니까 지메일 계정이 있으면 손쉽게 가입할 수 있죠. 서비스를. 자, 그래서 이제 글쓰기 모드로 해서 아까 설명한 대로 HTML 모드로 글쓰기를 한 다음에 138쪽, 7쪽에 있는 그 소스를 쭉 끌어다가 카피를 해서 이제 저장하기 하시고, 보시면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 이제 사각형을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를 하면 돌리는 예제가 나올 건데요. 자, 근데 그 소스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피그 2D 엔진이라고 제가 이제 책 뒷부분에서 다시 이제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릴 엔진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거 보시면은, 자, GitHub의 주소죠. GitHub 주소로, 이제 자바스크립트, 필요한 모듈들이죠. 자바스크립트 파일들, core.js,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링크를 걸어놓고 쓰죠. 스크립트 태그를요. 그러니까 글을 올릴 때, 블로그를 올릴 때, 예를 들면 단일 파일만 편집을 하잖아요. 근데 외부 모듈이나 라이브러리들은 글을 이제 거기다 다시 또 올려서 하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GitHub 도움을 이렇게 받아서요. 근데 GitHub에다가 파일을 올려놓는다고 해도 바로 링크 주소로 접근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보면 자바스크립트 파일 같은 것을 이제 접근한다고 해도 그게 텍스트로 요청을 하면 이걸 이제 텍스트로 브라우저한테 던져줘 버리기 때문에 이거 어떤 스크립트로 동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립트로 동작을 하게끔 하고 싶으면은 몇 가지 그 GitHub에 올려놓고 하는 이제 좀 세팅이 필요한데요. 보시면 다음 페이지. 자, GitHub에 자기가 만든 이제 프로젝트를 이와 같이 올려놓고요. GHpage라고 하나 브랜치를 만들어서 이제 올려주는 방법으로 그 웹상에서 접근하는 웹서버를 띄워놓고 호스팅이죠. 웹 호스팅을 간단히 이렇게 할 수가 있죠. GitHub를 통해서 자기 소스 코드를 올려놓고 그 소스 코드에 대해서 웹 호스팅으로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GHpage라고 브랜치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제 문제는 GitHub 쓰는 게 초보자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설명을 하기는 너무 좀 길어지고 책 내용과도 좀 약간 좀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GitHub에 대한 내용은 제가 뭐 이번 강의에서는 그렇게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제 클라우드 개발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릴 테니까요. 그 방법을 많이 보시도록 하시고요. 부족한 내용은 GitHub에 가면 이제 관련 도큐멘트들이나 그런 걸 찾아보셔도 되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GitHub에 올리고 그런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만 고생하시면 쉽게 이제 파악이 되실 거예요. 올려놓고 호스팅하는 방법을 몰라서 안 되는 줄 아는 분이 많은데, 자, 이렇게 GHpages라고 브랜치를 하나 만들어 놓고 하면 된다는 거, 그것만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되죠. 자, 방금 만드신 걸 블로그에다 저장해 놓고 보시면 이와 같은 게 이제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노란 상자를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위아래로 하면 앞뒤로 이렇게 가고요. 좌우로 회전하면 좌우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사각형 회전을 하죠. 이런 어떤 동적인 글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 여기다가 이제 어떤 뭐 적기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뭐 미사일도 날라오고 뭐 PI 게임 만들었다. 뭐 만들 수 있겠죠. 엔진 써서 만들면. 자, 이렇게 동적인 게 가능하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주소가 이 앱의 주소죠. 앱을 실행할 수 있는 주소가 되죠. 근데 지금 이게 너무 길죠. 이걸 뭐 아는 친구들한테 만들어서 배포할 때도 좀 너무 길어가지고 이걸 일일이 타이핑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특히나 모바일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제 긴 주소를 짧게 해주는 방법이 필요하죠. 자, 대표적인 사이트가 is.gd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렇게 긴 주소, 방금 같은 긴 주소를 이 사이트에 이제 일단 접속을 하면요. 자, 접속을 하면 is.gd라고 이런 사이트가 하나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사이트에 아까 그 긴 주소를 자, 여기 이 텍스트 창에다가
타이핑을 해서 쳐넣죠. 자, 이와 같이 이제 카피해서 붙여놨어요. 주소를 길기 때문에. 자, 그리고 쇼튼 누르면, 자, 이와 같이, 예, 긴 주소가 이와 같이 작게 고쳐졌죠. 그래서 이걸 뭐 블로그에 올릴 수도 있고, 친구의 그 메신저로 보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걸 예를 들면 QR코드로도 할 수가 있어요. 예, 클릭하면 QR코드로 나오죠. 이걸 이제 프린트로 찍어가지고, 예, 그걸 이제 친구한테 이제 그 보여주려면은, 그걸 이제 그 QR코드 스캐너로 이걸 스캔을 해라고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저희가 만든 앱으로 접속을 하게 되겠죠. 자, 이것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아까 보시면은 그 QR코드 이미지 크기가 좀 작았는데요. 그 QR코드 이미지를 이제 키우는 방법이 뭐 포토샵으로 키우는 방법도 있는데 원래 출력 자체를 크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구글, 아까 그 사이트도 보면 그 사이트 자체에서 QR코드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건 아니고, 구글에서 보면 차트 API.google.com이라고 구글에서 이제 무료로 배포하는 그 QR코드 만드는 그 웹 API 형태죠. 웹 API가 존재를 하는데, 자, 여기 넘겨주는 인자가요. 자, 보시면 여기 두 번째, 여기다 이미지 크기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좀 작았죠.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면 512 이렇게 넣으시면 512 by 512 사이즈로 QR코드가 생성이 돼요. 512 사이즈로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 부분에다가 방금 작게 만든 주소를 다시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그 주소에 대한 QR코드를 생성을 하죠. 그러니까 직접 QR코드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뭐 굳이 짧은 주소 아니고 긴 주소를 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QR코드가 굉장히 조밀조밀해지거든요. 그래서 인식률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짧게 해서 QR코드를 만드는 게 좋죠.